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네, 오늘은 임업 직불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자료가 산림청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순마실 TV에서 임업 직불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적으로 계속 문의를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동안 시행규칙과 또 시행령에 따라서 다수 변동사항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방송해드리는 이 자료는 산림청에서 임업인들을 위한 그런 상세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지에 대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죠. 한 달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불제 신청을 앞두고 설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것은 순마실에서 바라본, 도라지밭에서 바라본 순마실 전경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네,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 2라는 그런 발표 자료를 산림청에서 발표했는데요.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일단 공식 명칭은 농업경영체죠. 실제로 임업경영체인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요? 자, 농업경영체를 이야기하면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죠. 농업인의 기준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농업법인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9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그렇게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이 있는데요.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소재지, 면적, 경영성 형태, 자경, 임차, 시설 현황, 다음에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산지 소유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등을 임야대상 경영체의 등록 대상 정보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내용 숙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업 부분에 해당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의는 임야, 그러니까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 수돈하는 농업경영체죠. 임야를 생산 수돈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임야도 어떻게 보면 임야도 어떻게 보면 큰 농업 범위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경영체는, 큰 범위의 농업경영체는 임야에서 경영하는 것이 있고 농지에서 경영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임야에서 경영하는 것은 산림청 소관이고, 농지에서 경영하는 것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묵시적으로 임야에서 경영하는 것도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에서 소관하는 시절이 있었죠.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가 임야개인체가 등록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또 개인체 등록을 하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아주 그 묵시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다시 실시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 등록 기준은 항상 말씀드리는 임호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별표 2죠. 자, 수실류, 약초류, 수목 부산물류, 광산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버섯류는 산나물류 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여기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 등록 기준입니다. 밤나무는 5000제곱미터 이상, 잣나무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표고자목은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산림용 종자 묘목 생산업자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1호에 따라 등록된 자, 그 다음에 유해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업개인체 등록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발급받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한 30일이죠.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서 및 지뢰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반드시 그 담당 공무원이 임업개인체 등록지 해당 임야의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임업개인체 등록 포털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하게 되었고요.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임업개인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은 정부 24, 정부 민원 24 있죠, 옛날에. 거기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에 등록한 개인체만이 향후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란 무엇인가요? 임업개인체 등록 신청은 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임산물 생산은 임산물 판매 영수증 요 하나가 해당 필요합니다. 종자 육묘 구매 영수증, 산림청 지자체의 보조사업 지원 내역, 자재 구매 영수증, 등록 대상 임야에서 실행한 사업증빙 서류, 풀베기, 작감목 제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임산물 생산 개인체 등록이 되죠. 이제 산양삼 재배는 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이죠. 그래서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이것은 어디서 받느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냥 해주느냐? 아니죠. 산양삼 재배를 확인하고 난 뒤에 해주는 것이죠. 현지 확인을 합니다. 임산물 생산은 1에서 4까지 해당되는 서류 중 하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자 종묘 생산은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종묘 생산업 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생산, 판매 증명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산림용 종자 요거는 요즘은 그 종묘 생산업 등록이 반드시 돼야 되만 할 수 있죠. 저도 받았습니다만은 반드시 생산업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림은 지자체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록 대상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속가베기 등 사업실행 증빙 서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 내용을 잘 숙지하세요. 임산물 생산, 산양삼 재배, 종자 종묘 생산, 육림, 영업개인체 등록 신청할 때 숙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임산물 생산업 직불급 중에서
아주 소규모, 아주 적게 생산한 분들 위한 그런 직불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소규모 인가 직불금 제도라 그럽니다. 소규모 산지를 경영하는 영세인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죠. 그래서 범위는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0.1헥타르에서 0.5헥타르 산지를 경영하는 소규모 인가, 여기는 법인은 제외되겠습니다. 가구 구성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인가, 예,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가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미혼인 만 19세 미만 직계배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임업 살림 공익 직접 지불 제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 직불금입니다. 이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이 지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그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시간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아주 끝까지가 아주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들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지급 불가 예시가 있습니다. 사례가 여러가지 나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지급 불가 안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가 0.3헥타르이고 농가 구성원 소유 산지가 2헥타르, 인가 구성원 소유 산지 합이 1.55헥타르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요거는 소규모 인가 직불금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이충족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 비임업인의 연봉이 5천만원, 그 다음에 가구 내 농업의 종합소득 합이 4,500만원을 초과함, 이런 경우도 조금 미충족이 됩니다. 그 다음 직전연도 소농가 직접 지분을 지급받은 배우자가 소인가 직불금을 신청, 또 직전연도 소농가 직접 지분을 지급받은 자 및 구성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도 조금 미충족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인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면적 직불금을 신청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오버되는 것이니까요. 모두 충족 시 소규모 인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중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가 직불금은 일정 제한 규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직불금으로 갑니다.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원들에게 면적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 됩니다. 0.1에서 30헥타르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 됩니다. 법인은 5에서 50헥타르. 그 다음에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해야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임업인은 주업 기준 충족해야 됩니다. 주업 기준은 까다롭죠. 자, 지급 충족은 이렇게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연접 지역이라 하는 것을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급 조건 미충족은 아주 멀리 떨어질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 경영체에도 기존에 되어는 농업 경영체를 많이 닮았다, 많이 따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불금의 수익을 위해서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되죠. 자격 요건은 대상 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이고요. 의무 준수사항은 공익기능 정지를 위한 의무 활동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자,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금, 소규모 인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내용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 인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표를 보면 아시겠죠? 소규모 인가와 면적 직불금이 합쳐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이 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이 공동사항이 있죠. 지급 대상 산지는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어경영지로 등록한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나왔죠.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 산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는 산지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직불금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등록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지급 대상자, 직전 연도 1년 이상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을 종사해야 되고요. 임경채 등록기간, 산지 소유 임차 기간이 참고되겠습니다. 직전 연도 연간 90일 이상 종사, 인간의 60일 이상 임업외 30일까지 인정, 임업외 경영체 등록기간, 종사 증빙 서류, 요거는 여러가지 영리밀지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로 확인할 가능성이 많죠. 임산물 생산업을 통한 수확한 임산물 연간 판매금이 120만 이상인 증빙, 법인은 4,500만 이상, 출하 및 직거래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연간 90일 종사 확인 방법은 스마트 영농 일지 등을 제시해야 되고요. 임업활동 또는 산림보호활동 1일 이상, 요거는 GPS 기반입니다.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 판매, 영수증 및 사진 1일 인정, 경영계획 수립 등 지자체 산림조합 상담 이력 1일 인정, 요거는 QR코드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연도 2022년 예외 인정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연도 2020년도 직불금 신청자의 1년 이상 종사 인정 기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라도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임야를 소유,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외 기준이 되죠. 시행연도 직불금 신청자의 90일 이상 종사 인정 기준입니다. 연간 90일 경영체 등록, 직전연도 10월 1일 이전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90일 이상 등록을 유지했으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90일 이상 등록 유지를 하지 못했으므로 90일 이상 추가 증명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2021년 10월 1일 지급 대상 산지에서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파종, 식재, 관리 등 사진 자료, 기록 일지, 영림자재, 종자 종묘 포함, 구매 영수증, 국고 또는 지자체의 보조사업 이력, 각종 임산물 품질 인증 합격, 계약 재배 확인서 등 한 건 이상 제출 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경영하려 그러면 부대적으로 여러가지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자도 구매해야 되죠. 또 사냥성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 임산물 에 대한 검사 맡아야 되죠. 확인증도 받아야 되죠.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가지 도라지 같은 경우도 있고 유기농 비료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겠죠. 산삼은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농업 활동에 의해서는 여러가지를 많이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한다 그랬죠. 현장 조사, 경영 면적, 휴경 플러스 휴경 면적, 폐경 면적, 재배 품목, 시설 면적, 경계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었고요. 휴경은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벌채 후 조렴을 하고자 않는 산지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은요, 직접 방문 또는 무임 민원 발급기, 정보24, 과거의 민원 24가 정보24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 민원 창구 등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을 확인 및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에 있는 무임 민원 발급기에서도 농정부 농업기재 탭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선택 후 출력받습니다. 자, 정보24 홈페이지 접속 발급받을 수 있고요. 모바일로는 정보24 앱의 실행,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검색, 민원 신청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후는 다시 갱신해야 되고 갱신하실 경우는 말소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인가 직불금액 지급 요건안을 볼까요? 인간의 모든 생산물, 임산물,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산지의 면적합이 0.5헥타르 이하, 그러니까 약 150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인가 구성원의 소유 산지 합이 1.55헥타르 미만일 경우 해당되고요.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요거는 준수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각각의 농업의 종합소득이 2천만원 미만, 인간의 구성원의 농업의 종합소득 및 4,5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요. 인간의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시설 제외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요. 인간의 모든 생산업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직분을 받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모든 충족 시 인가 중 지급 대상자 1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 임업직불제가 이런 목적으로 신설됐죠. 지속적인 살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저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살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살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221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살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을 위한 낮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어디인가요? 임업살림 공익직접 지불제는 2021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에 등록된 산지가 임업살림 공익직접 지불금의 지급 대상입니다. 직불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 성격을 가집니다. 등록기간을 제한해 지급 대상 산지 한정이 필요하죠. 자, 육림업 직불금입니다. 지급 대상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는 역지 지급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1구간은 30에서 10헥타르 62만원 헥타르당, 2구간은 10에서 20헥타르 47만원 헥타르당, 3구간은 20에서 30헥타르당 32만원 헥타르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헥타르까지가 되는 것이죠.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림업 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제외 대상은 지급 대상 산지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고용의 주부로 지득한 자가 지급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외 대상이 있죠.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산지 소유자가 정리한 경우 소유자가 일부 양도한 지급 대상 산지의 본인 소유 지분을 모두 지급 대상 산지에서 제외하기로 산림청장에 부청한 경우, 그 다음 지급 대상 산지에서 2년 이상 계속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그렇죠? 제외된 산지에서 2년 이상 계속 육림을 종사한 경우는 지급제외 예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외 사항이 되겠네요. 예외 사항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이제 지급 제외 산지는 휴경, 구규림, 공유림, 일시적인 채취행위,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타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산지 일시 사용 신고도 해당되는데, 요거는 작업로 임산물로 요거는 예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런 것도 지급제외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종 개발 사업 예정지로 지정고 시 주거 상업공업지역, 상업단지 및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 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해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에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잘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입니다. 지급제외 대상자입니다. 지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면적 직불금 지급 면적 직전 연도와 임산물 생산은 면적 직불금 지급 면적의 합이 30헥타를 초과, 그러니까 항상 30헥타를 초과만 됩니다. 단독이든 합산이든 요걸 잘 준수하시기 바라고요.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부한 관한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도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자, 지급제외 대상자입니다. 지급 대상 산지를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 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구로 획득한 자, 그런데 단 상속 직계의 비속 증여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소인가 직불금 예외 인정은 이런 표에서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보시면 되고요. 면적 직불금 예외 인정도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림법 직접 지불금이죠. 육림법 직접 지불금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육림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육림업입니다. 사내에들은 반드시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육림 실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경영을 수립하지 않고 산림 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육림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 산지는 육림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 산지에 등록된 산지, 임야 대상 농업개인체로 등록된 산지, 이것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아까 임산물 생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육림업 직불금이라는 것은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장기 저수익성 소득보전 및 공익가치 창출입니다. 육림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기간에 수익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림업은 아까 말씀드린 공익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죠. 나무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공익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주는 직불금입니다. 신천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립, 숲과 거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에서 30헥타르 산지, 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미만 농업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해야 되고요. 해당하지 않는 임업인은 주업기준 충족해야 됩니다. 주업기준은 어느 상황에 적용되나? 주업기준이 뭔가? 주소지가 농촌이 아니거나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산지를 직불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거주지와 동일시도 또는 연접시, 특별시, 광역시 포함입니다. 군에서 30헥타르 이상 경영, 법인은 300헥타르입니다. 주된 산지 시군의 면제 시군까지 100헥타르 이상 경영 플러스 목재 판매액 연간 1,600만 이상 또는 경영 투입 비용이 이제 8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해당 산지에서 연 90일 이상 종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례를 표로 표시해 놨거든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연접지하고 요거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에 그 주어 기준은 어느 사항이 적용될까요? 주소지가 농촌이 아니거나 동일 연접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산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동일 또는 면접시 군에서 3헥타 이상 임산물 종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는 10헥타르죠. 그 다음에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600만원 이상, 법에는 8000만원. 그 다음에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 투입비 800만원 이상, 법에는 4000만원. 세 가지 중 한 개 이상 충족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연접지가 아닌 경우는 여러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면적 직불금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구간은 0.1에서 2헥타르는 94만원 헥타르당, 2구간은 2에서 6헥타르 82만원, 3구간은 6에서 30헥타르 70만원 헥타르당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선은 임업에는 30헥타르, 법에는 최대 50헥타르까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세요. 지급 제외 산지가 있습니다. 유경, 구기림, 곰림, 다직불금 신청 산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곳이 된 곳, 택지개발지구, 다른 법률에 대한 따르는 육림업 제한지역, 산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신고,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 산지 일시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신고,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산업단지 및 농산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신고는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도는 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복 가능 여부인데요, 동일 토지 한 가지 직불금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업 분야 기본용 직불금,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각종 중복 수령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다른 여러가지 직불금 수령은 불가하다,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단 외외로 친환경 직불금, 경관 직불금 등 농업 분야 선택형 직불금은 임업 분야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친환경 직불금, 경관 직불금 등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되겠죠. 요 표를 잘 보시면 되겠네요. 표가 아주 살림책이 상세하게 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리하네요. 표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의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준수사항도 있어요. 직불금 자격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의무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이 공동사항이 되겠네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해야 되고,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산림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산지 정화활동,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도록 경계 설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임업 및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1년에 이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업교육 포털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렇죠.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육을 받고, 공익 직접 지불 제도 운영 및 공익 직접 지불 공익 지급에 관한 사항도 교육받고, 공익 직접 지불 지급 관련 임업인의 준수사항도 교육받고요. 그 밖의 공익기능 직접 지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도 교육받습니다. 자, 그 밖의 준수사항으로서는 비료의 보관 준수,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 의무 준수, 하천의 사용, 권리 준수, 지하수 개발, 이용 준수, 대비 액비에 관한 준수, 생태계 교란 식물의 수입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신고,
폐기물 적정관리 준수,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의 변경 등록,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린기록 작성 보관,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협회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사항으로는 임산물 생산업,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기준 사용, 농약 안전기준 및 심산물의 생산 단계 유통, 판매 단계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화학비료, 토양 화학성분 기준 및 비교량 준수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을 해야 됩니다. 출하 제한 및 임산물 폐기 등 처리 조치를 준수해야 되고요. 육림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진임도, 작업로 관리, 산림경영 인가대로 사업시행, 임무의 유지, 요거는 적정 그루수 유지, 조림 후 활착률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직불금 전부를 미지부할 수도 있습니다. 준수사항 미행 시 10%를 감액합니다. 여러 여건 동시 위반 시 10% 플러스 10% 감액률을 감산하고요. 반복 위반 시 감액 비율 2배를 적용합니다.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그렇기 때문에 의무 준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페널티를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추진 체제 및 절차를 볼까요? 자, 산림청에서는 법령 규칙제 개정 운영을 하고요. 임업직불제 사업을 총괄합니다. 인력 및 예산 총괄하고 있고요. 시군구에서는 뭐 하느냐? 직접 지불금 지급하고, 지급 대상 제한을 등록 제한하고, 소위 거래 등 등록상 조사,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하부에는 읍면동이 있죠. 사업신청서 접수, 경작사실, 농촌거주 조사, 의무 준수사항 조사,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지불금 지급은 시군구로 통해서 지급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지방산림청에서는 뭐 할까요? 의무 준수, 이행점검, 경제등록 변경,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징수, 그 다음 산림종합중앙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영역멸지 시스템 운영, 임업 및 경영 컨설팅 등을 하게 되죠. 전문기관에서는 공익증진, 교육 설계 실시, 직불금 이행점검 시스템 지원, 농약, 토양 분석, 검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명예감시원도 둘 예정이네요. 이 통장, 소비자, 생산자 단체, 회원 직원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추진 절차에 공고 및 접수 공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되어 있고요. 접수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접수 읍면동 지급 시군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던 설명을 다시 중복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급 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은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청 공고는 6월 말까지, 신청 접수 등록은 7월까지, 신청자 정보 공개는 8월에서 9월까지, 신청 내용 조사 서면 현재는 7월에서 9월까지, 그 다음에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 대상자 확정은 7월에서 9월까지, 직불금 지급은 11월에서 12월,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는 11월에서 12월, 사후관리 인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우리가 임업직불금을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7월까지 접수 등록을 마감하지만 2003년, 그런 내년 이후부터는 4, 5월 중에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6월까지 받았지만 올기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농업직불금과 같이 기간을 통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주 산림청에서 아주 상세한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임업인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산림청에서 임업직불제 지급 신청 실시 스타트한 7월 1일을 앞두고 상세한 자료를 발표해서 그동안 우리 임업인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점을 아주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서 임업인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워낙 상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임업인들께서 이해를 했으라고 그렇게 얘기되고요. 그동안 저희 순마실에도 임업직불제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그리고 관심 또 문의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이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앞으로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신청은 꼭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고요. 임업계획 등록은 마지못해 6월 말까지 못하셨던 분들은 9월 말까지는 꼭 임업계획 등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순마실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